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보고 텅 빈 선반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약값 계산하다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시니어 분들 매달 월세 내고 식비 내고 병원비 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마음이 무겁죠. 특히 자녀가 있어도 도움 청하기 꺼려지고 복지 신청은 막막하고 서류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그런 걱정 날려줄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 복지 정책으로 이제 월 50만원 생활비 지원, 병원비 무료 지원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모두에게 희소식이죠. 이 영상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까지 여러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는 것이 돈이다. 놓치면 후회할 정보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복지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알아볼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혼자 사시는 시니어, 월세 내고 식비 빠듯하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쌀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이 지원금으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76만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로 80만원만 벌어도 딱 4만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65세 김 할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면서 아르바이트로 월 85만원을 벌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죠. 이제 달라집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0만원 넘게 버셔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는 월 200만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김할머니 같은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되면 매달 5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시장도 다니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8세 최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사시는데 본인 소득은 연금 70만원 뿐이에요. 예전엔 자녀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으셨지만 새 기준으로는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소득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셨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시면서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로 월세 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맛있는 밥 한 끼 사드시고 싶으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자료예요.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신청하면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지원이 시작되면 매달 통장에 입금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 2인 가구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 기준이 더 완화돼서 신청이 더 쉬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민센터 전화번호 129 기억하세요.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이 지원받으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해 보세요. 다음은 의료급여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값, 입원비 같은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우리 시니어 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망설이신 적 많으시죠?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약값만 매달 10만원, 20만원 나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신청할 때 본인 소득뿐 아니라 자녀나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봤어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사셔도
자녀가 직장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70세 박 할아버지 사례를 볼까요? 박 할아버지는 월세 사시면서 생활비가 빠듯한데 당뇨 때문에 매달 병원비 30만 원이 나왔어요. 아들이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죠. 너무 속상한 일이죠.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상황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자녀가 잘 살아도 여러분이 어려우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새 정책이 적용되면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받아 병원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병원 가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러워지겠죠.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7세 오 할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는데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자녀가 멀리 살아서 도움을 못 주는데 새 정책 덕분에 오 할머니도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변화는 혼자 사시는 시니어 한부모 가정 장애가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 걱정 없이 내 사정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병원비 지원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약값 걱정 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기검진 편하게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료급여 신청도 간단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병원 진단서예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진단서 꼭 챙기세요. 신청하면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지원이 결정되면 병원비 약값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회 입원비는 최대 300만 원. 약값은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요. 여러분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이 지원받으면 병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알아두셔야 해요. 실직, 중병, 화재, 가정폭력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현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실직해서 월세를 못 내거나 큰 병 때문에 병원비가 걱정이시거나 화재로 집이 파손됐을 때 이 제도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여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17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3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요. 지원 항목은 정말 다양해요. 생계 지원은 식비 생활비로 최대 3개월 지원하고 1인 가구는 월 5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1회당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임시 거주지나 월세로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교육비, 난방비, 장례비도 지원 가능하고 필요하면 6개월 연장도 돼요. 62세 이 할머니 사례를 볼까요? 이 할머니는 아파트 화재로 집이 파손됐어요. 긴급복지 지원으로 임시 거주지 비용과 생활비를 지원받아 새 출발을 하셨죠. 또 다른 사례는 60세 정 할아버지예요. 정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로 병원비 500만 원이 나왔는데 긴급복지로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부담을 덜으셨어요.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48시간 안에 공무원이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해요. 긴급하면 72시간 안에 지원이 시작되고 결과는 7일 안에 알려드립니다.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혹시 지금 실직, 병원비, 화재 같은 위기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이 제도는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세주예요.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은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힘이 돼요. 예를 들어 지방에 사시는 66세 최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아들이 실직해서 가구 소득이 줄었어요. 긴급복지로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안정을 찾으셨어요. 또 다른 예로 70세 박 할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떠나야 했어요. 긴급복지로 임시 거주지와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안전하게 새 시작을 하셨죠. 이런 사례들 보면서 느끼셨죠? 이 제도는 정말 우리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제도예요.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시면 되고,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자료,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요. 예를 들어 실직 증명서, 병원 진단서, 화재 피해 확인서 같은 거예요. 서류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자, 오늘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소중한 기회예요.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이 35%로 올라가 더 많은 분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본인 사정만으로 병원비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는 실직, 중병, 화재 같은 위기에서 빠르게 도움을 드려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 내가 해당 안 되겠지 하시며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문턱이 낮아졌고 내 사정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를 들어 69세 윤 할머니는 고혈압 약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새 정책 덕분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서 매달 약값 15만 원을 지원받고 계세요. 이런 변화 알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뀌는 소식을 꼭 챙겨보세요. 129로 전화 주민센터로 가세요. 여러분의 복지 꿀팁 어땠나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 지원받고 싶다. 월세 부담 덜고 싶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건 1초도 안 걸리죠.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